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1월 13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통령 배가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경주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첫 경주 역시 이제 군산 6등급 암말 1000m 경주입니다. 1000m. 1번 영영삭스입니다. 이것도 어제 얘기했던 첫 경주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비트레이서와랑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목요일날 뭐랑 신마랑 같이 동반 습보했죠. 청계 기상과 이제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근데 걔는 빨간판, 그러니까 영영삭스는 빨간판, 청계 기상은 이제 출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이제 데뷔전 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마필 보면 메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장비 무지개를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의 능력이 없는데 G의 능력이 더 없어. 거기다 1번 게이트야.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마체는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이런 경주에 안 오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필들은 계속 뛰면서 이제 한 6착, 7착 이렇게 순위 바깥으로 밀려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힘이 이제 경주를 적응하고 모래도 좀 맞고 몸싸움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말이 쫙 변해야 되죠. 얘는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동체나 유연성이나 다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메가리가 없으니까 파워가 없어, 파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선행을 누가 건드려버리면 힘을 쓰는 거야. 근데 오늘 같은 경주는 지금 선행을 가죠. 그러다가 이제 5번 나올 행복이 있는데, 저 5번 나올 행복이 과연 얘를 얼만큼 괴롭힐 것이냐, 이제 안쪽 바깥쪽 같은, 거의 제가 봤을 땐 초반 스피드 면에서는 거의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밀고 나오느냐. 얘네들은 밀고 나오면 안 되죠. 하나는 영영삭스는 메가리가 없어. 5번 저 나올 행복 같은 경우는 발 쓰는 게 너무 현란해요. 현란한 겁니다. 저런 말들을 계속 지금 하만식 기수가 지금 주행심사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보면은 막 밀고 나와가지고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마필들. 아무래도 이제 저게 카우보이 카일통인데 역시 잘생겼어요. 생긴 건 딱 걸을 때 보면 잘생겼어요. 근데 뛸 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돌연변이도 있게 마련이에요. 카우보이 카리 혈통이라고 해서 다 근성이 좋고 힘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영영삭스가 좀 이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마필들이야 여러분들이 이게 라운 엠파이어? 라운 엠파이어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인기일인데 주행 심사를 2번을 해요. 문세현 기수가 한 번 딱 외곽에, 두 번째가 외곽에 있었나요? 첫 번째가 외곽에 있었나요? 첫 번째는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나오자마자 딱 붙으래요. 고개 딱 들고 뛰잖아요. 거기다 발까지 놓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다라고 합격을 해놓고서도 뭐가 부족했는지 한 번 더 해요. 근데 그때는 외곽에 있었어. 외곽에 있다가 3코너를 선회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고의적으로 모래를 맞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문세현 기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타는 것과 그냥 말에 맡기는 거하고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문세현 기수 주행심사 때 보세요. 앞에 갈 말은 가지만 거의 없어요. 다 모래 맞춰요. 그리고 이마필이 장단점을 파악해줘. 한 번 능력 미달 당하면 어때요? 해야죠. 만약에 모래를 맞아서 능력 미달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선행 가서 합격을 간신히 시켜놨어.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서 선행 가야 돼요. 모래 맞으면 어떻게 뛰는지 기수가 몰라요. 문세현 기수는 그걸 다 그냥 주행심사 때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수 보세요. 주구장창 주행심사 때도 선행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행 심사에서 미달을 당했어. 근데 두 번째 심사에 가서는 선행을 가려고 해요. 죽기 살기 두들겨 패가지고.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또 계속 선행을 갈 겁니까? 아니죠. 얘한테 적응을 시켜줘야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나온 엠파이어라는 마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1번 영영삭스 앞에 가는 영영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할 이 로얄 장다크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동화 기수가 조금 초반에 무리했죠. 그냥 얘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채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교 보는 건찰자들이 이마피를 조금 이렇게 하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이 신마 PLS 번이라는 신마랑 동반 스포인데 얘가 져요. 한참 쳐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전에서 전력 질주인데 실전에 들어가서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힘 한 배 해주면 그거보다는 좀 더 뛰어요. 근데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더 못 뛰는 상대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 로얄 장다크는 아무리 그래도 거기다가 1번, 5번 뒤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신발력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5번이 무너지면 뭐 1번하고 3번, 10번을 추구를 해서 1번하고 3번하고 후착 경합이 되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경주는 이제 5번, 얘도 이 경주도 마찬가지. 다 나온 노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원더풀 뮤직 있지 않습니까? 이마필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2차 왔는데 뭐한테 덜미를 잡히더라. 희망오름한테 덜미를 잡히더라. 그러니까 원더풀 뮤직이 결코 센 마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걔하고 다나운 노즈하고 이제 동차 왔어요. 2차계 동차로 왔어요. 오늘은 좀 안쪽에 있고, 이게 다 나은 노즈, 다 나은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그렇게 탄력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게이트에 있고, 역시 이제 얘가 선행을 갑니다. 외곽에 이제 5번 슈프리스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2번이 선행 가고 5번이 슈프림스타가 외곽에 있고 이렇게 둘이, 나머지 말들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마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외곽에 있는 상대들이 사실 능력이 너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마필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마필 자체도 상대적으로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만 한 가지만 실수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니까 봐줄 수는 있지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5번 슈프림 슈타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동물 중에 하이에나 있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 뭐 이런 마필들 걷는 거 보면은 이렇게 느긋하게 걸을 때 보면은 이 등의 곡선이나 머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멋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뭐 치타나 이런 마필들, 사지동물. 근데 이 하이에나는 어떻게 이렇게 꺼부정하잖아요. 꼭 침팬치 원숭이들 걷는 것처럼.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간 그런 호랑이나 사자 이런 말하고 침팬치나 뭐 고릴라 이런 마필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누구죠? 갑자기 하이에나. 그러니까 이 슈프림스타의 자세가 이 호랑이나 사자 이런 그런 동물의 어떤 걸음걸이보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약간 목은 짧고 500kg가 나가는 말이 동체가 좀 작아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다리가 짧습니다. 동체가 작대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뛰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결정타를 못 보이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번, 5번을 주위에 둘러싼 말들이 상대가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앞선에 가다가 무너지면 상대는 6번, 7번이에요. 뭐 송암누리요? 이 마필은 뭐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450kg짜리,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힘이라도 있는 체형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얘는 간결하지 못한 발음에 450kg짜리면 경주마로서는 딱 이 기준에서 처지는 상황이거든요. 450kg면. 그러니까 460, 70kg 이렇게 넘어가면 뭐 80, 90은 딱 좋지만 여기를 480kg를 기준으로 봤을 때 450kg는 좀 뭐 420kg짜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큰 체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당한 건 480kg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건 뭐 500kg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간결하지 못한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베스퍼는 약간 파행기를 보여요. 오수철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딱 예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약간 조교 때 파행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병명을 보니까 양전지 근육통이에요. 근데 근육통의 어떤 그 파행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근육통인데 그런 파행을 보인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스트퍼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팅권에 집어넣으시려면 꼭 한번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언지를 좀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경주는 2번, 5번에 이제 7번 네이버 스톰, 6번 배다리 공주 이런 마필들이 좀 가세를 하는데 뭐 네이버 스톰 같은 경우도 좀 추천드리고 싶지만 너무 주폭이 커요. 얘는 느려요. 근데 이제 아주 가장 좀 좋은 위치에 있죠. 2번, 5번 뒤에 바로 7번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당일날 어떤 컨디션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480, 90kg, 60kg에서 지금 체중이 좀 쪘는데 괜찮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얘가 자꾸 이제 그런 큰 주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교 때도 이렇게 강한 스포를 할 때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발은 오른발을 쓰면서도 왼쪽으로 기대려고 해요.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드리긴 좀 부족한 것들이 많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뭐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이 빅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준우승 한번, 3착 2번 하고 승군한 마필. 이게 이제 그 육군 시절에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일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때는 누구를 어떤 편성을 만날지 더 어스레기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마필을 배터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승군한 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마필은 영영 배터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이런 말들은 마찬가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확 뒤집어지기 전에는 아니면 어스레기들을 만나서 아주 혼자 쉽게 선행을 가는 1번 게이트에 혼자 쉽게 도망가는 힘한 배 많이 하고 도망가는 그런 편성 아닌다면은 봐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뭐 저것까지 가져가 가지고는 그건 뭐 아니란 얘기죠. 뭐 정말 여기 이경주에서 9마리가 뛰는데 뭐랄까요? 인기 9마리 중에서 인기 꼬발이야, 9위야. 이런 말이 막 뒤집어졌어. 그러면은 일단 5를 쳐야죠. 예를 들어서 9번이 그렇다 그러면은 1, 2, 3, 4, 5를 쳐놓고 조금씩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9번을 보고 이경주에서 5경주에 승부를 할 거야. 이 9경주가 진짜 예상지 보니까 종합지 보니까 백판이야. 근데 난 이 말을 놓고 승부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5를 쳐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5를 쳐놓고 나서 요런 마필 주력 하나 방어 2개 정도 만약에 정말 9구일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뭐 굳이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겠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필이 이 세인트 루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침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잖아. 지금 육군에서 한번 3차 오고 23초에 머리 치고
그 다음에 5군에 와서 3차가 한 번 왔어요. 이게 그 편성이에요. 올리위너 막 뒤에서 바닥에서 날라고 원더풀 스톰 이런 말, 원더풀 스톰 앞에 가서 빽빽빽빽 쓰는 말, 그런 경주예요. 제가 이마필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마필은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이런 마필들은 좀 좋아져. 그동안은 막 정말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었었는데 좋아졌고, 이 빛의 대륙 선행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유리해요. 저는 이마필을 예전에 그 김효정 기수인가요? 2차 올 때 머리다. 머리 치고 올 때 맞아요? 머리 치고 올 때 추천드렸더니 이게 결정력이 없어요. 이마필이. 그러니까 지난번 5.13 프로즈로 해서 선입권에서 나중에 플라잉 골드에게 좀 덜미를 잡혔는데 저는 이마필을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직은 좀 더 유보를 해야 되겠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덩치도 있고 안말치고는 3살짜리고 잘생겼고, 그래서 제가 김효정 기승했을 때 일본 게이트인가요? 그때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뛰는 거 보고 제가 실망스럽다고 그 다음 경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걸요? 그래가지고 못 왔던 걸로 아는데 얘 4착 4착 오고 김효정 기수가 3착 오고 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이제 거기다 이제 양전지 파행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그 나빠 보이는 건 없어요. 뭐 파행기를 보인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없고, 자, 이 경주는 이제 이 파이널 참을 축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루마도 사실은 배팅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 전에 그랬다가 지난번에 이거 그래서 저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정말 영리하다라는 게 따라도 가보고 지난번엔 무리해서 선행도 가보잖아요. 알았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스트롱참 3차 왔어요. 인기 1위 3차 왔어요. 승분해가지고. 그 전에 문세영 기수가 아주 쉽게 우승을 했다. 그래서 이마필이 지금 인기를 빵빵 실리는데 너무 믿지 마셔라. 제가 그랬죠. 왜? 이마필의 단점을 제가 그날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퍽퍽 찍는다고 그래. 결국에는 3차 왔어요. 인기 1위가. 응? 근데 이마필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 다음에 뭐 벼락도 이제 그 누구죠? 김영균 기수가 입상은 했습니다만 그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뭐 워낙 잘생긴 체형이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마필 분명히 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필들은 벼락하고는 좀 달라요. 경부도령 벼락 이런 마필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자세 자체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취입을 해도 자력이라기보다는 그 상대, 아까 늘 말씀을 드린 상대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경주에서 결코 선행 안 가요. 이번에는 선행 안 갑니다. 그냥 선행 외곽에서 차분하게 탈 겁니다. 그냥 뺄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스마트 볼링, 공백기 있어서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마필은 예전에 그 누구죠? 박병윤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그때가 1번이었었나요? 그때도? 9번이었었네요. 9번이었었는데, 제가 뭐 그때 그림 그리면서 여기로 들어와서 딱 진짜 그렇게 탔어요. 타가지고 딱 왔습니다. 근데 그때 뛰는 거 보고 또 뭘 잘못 판단했나. 근데 얘도 보면은 저 그때는 정말 날라다녀요. 지분도 날라다녀요. 근데 실전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 그게 뭔지 이제 아직 저는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이유를 못 찾았는데 뭐 공백기도 있기 때문에 좀 잘라 버리겠고요. 자, 3번부터 9번이 앞에 선행을 가요. 3번, 9번, 안쪽에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4, 5, 6, 8이에요. 근데 이 3번부터 9번 그 사이가 0.2초 차이밖에 안 나요. 이렇게 두터워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예전처럼 그 주로 그림 뒤에서 이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좀 빨리 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입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 이 파이널 참이 보면 거의 바닥이에요. 그리고 김효정 기수가 앞에도 가보고 뒤에서 취입도 해보고 해도 사실 보면은 결정력은 없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이 경주에서는 이 파이널 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상대들이 못 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뛰어준다라기보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취입이 충분히 됐네. 거기다가 오수철 기수의 51km면 좀 한번 해볼만 하다.
영웅대마가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9마리 중에 8마리가 그 요 사이에 있는데 그 뒤에서 조금 멀어진 7번이에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는 1400에서는 취입이 되지만 1300에서는 안 됩니다. 왜? 빠르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야 잘 돼. 근데 오늘 1400이야. 근데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1200, 1300 나오면은 그냥 일단 짝대기 그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1400 나왔다? 그럼 조금 빠르더라도 그냥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말이 이 영웅대마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400이고 경주 느리고 예, 무조건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6번 파이널 참을 추구를 해서 지금 생각은 7번이 영웅대마가 좀 주력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다른 막번이나 받치는 정도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그냥 1400m인데 이 미르베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빼고 가면은 배당이 나줄 거냐, 그렇다고 뺀다고 해서 위험성은 없느냐, 뭐 이겁니다. 그거를 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죠. 미르베스트가 가장 좋은 전개를 끌어낼 거고, 이용호 기수가 안으로 기대는 거를 많이 조교 때 잡았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번 갖고 있는 버릇은 뭐 그때 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조교 때 똑바로 잘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랬던 말들은 또 나타난다. 또 나타나잖아요. 도로 나타나봐요. 습관이거든요. 근데 습관인데 뭐 이유를 알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오른발을 쓰기 싫어해. 그 쓰기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쓰기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멀리서 봐서는 몰라.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어떤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거 왜 자꾸 한 발만 쓰려 그래? 뭐 조교사를 알면 좋고 기수 알면 더 좋고 뭐 거기 그 일하시는 분들 알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딱 한번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 한번 딱 제끼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멍수 하나만 줄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시리우스 알파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300이니까는 뭐 선생님은 봐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1400은 아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선행 유승환 기수가 선행 쉽게 아주 쉽지는 않았죠. 외곽에선 좀 몰고 나왔으니까 앞에 안쪽 말을 넘어서는데 3코나 거의 진입해서 조금은 선행하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직선 구간에서 선행을 잡았어요. 넘어섰는데 다치해서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439kg짜리 주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토일자에서 김하영 기수가 제주유령 같은 거 50m 몰고 나왔다. 근데 유승환 기수가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붙들고 나와요. 근데 주먹은 붙들었지만 고삐는 풀려 있어. 덜렁덜렁 거리는 거야. 재갈은 풀려 있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몸으로 밀어. 몸으로 계속 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내란 얘기지. 근데 몰고 가자니 힘을 너무 많이 쓸 것 같고 선행은 가야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붙들고 있다가 고삐 놓고 네가 한번 뛰어봐. 네가 그러니까 그거에 명령을 전달하는 게 네가 알아서 좀 힘을 쓰고 가봐. 내가 거기다 몰아주면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가 천천히 한번 뛰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게 어떤 그 덩치가 크면 뭐 467kg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통해요. 근데 440kg짜리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 거기다 요즘 같은 주로다? 뭐 또 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면 벌써 이제 미르베스트의 이제 단점은 알았어. 시리우스 알파도 선행 1400이니까 선행이 좀. 그러면 남는 마필이 1번, 2번, 5번, 6번, 7번. 5마리를 일단 줄였죠. 이 3번 신의 한수는 여기서는 일단 선행을 못 가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이게 오수철 기수가 이게 첫 승일 겁니다. 그때는 뭐 상대가 약했었고 선행을 쉽게 갈 수 있었고 저 마피는 참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행을 못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지우고 그래도 좀 좁히기가 없네요. 플라잉 골드를 축으로 해서 간다면 뭐 플라잉 골드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나요? 못 가네요. 시리우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대왕군은 이제 파행기가 있고 얘가 제일 세요. 이경주에서 얘가 제일 세요. 아니 이제 플라잉 고드는 보여줄 게 더 있고 대왕군은 여태까지 뛴 걸 보면 가장 센 데만 뛰어다녔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고 저 플라잉 골드 역시 이제 카우보이 저런 거 한번 보세요. 460km 나가는데 근성 좋죠, 유연하죠. 460km짜리인데도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표현을 안 해도 이 체구가 작으면서도 이렇게 힘 쓰는 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플라잉 골드에서 이제 후차권의 취입은 이제 알찬둘이고 9억만 원인데 얘도 지금 계속 아파가지고 조교를 예전처럼 못해요. 이 KN 스케치가 문제예요. 얘를 데리고 가면은 대길이에요. 근데 모르죠. 이제 시리우스 알파하고 그래서 제가 미르베스트의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단점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저도 단점 몰라요. 예. 근데 시리우스 알파 같은 경우는 1400에서는 약하다는 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미르베스트 같은 경우 안으로 기대는 이유는 모르지만 기대면은 이번에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입으로서는 지금 1번 알차누리가 될 거고 9억만 원은 좀 그렇고 이제 KN 스케치가 문제인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런 애들도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죠.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이제 그 파크윈 말씀을 드린 이 36초 8, 55초 3 이런 여기 보면 36초 8, 55초 8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4코너까지 올 때의 어떤 스피드인데 얘가 어느 위치에 왔느냐, 앞에 왔느냐, 중간에 왔냐, 뒤에 왔냐. 그러면 그 흐름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돼요. 흐름이 55km, 스피드가 그렇게 52km,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네. 55km, 스피드가 그렇게. 그 여러분들 계속 복기를 해가면서 그 어떤 그 말들이 뛰는 그 흐름들을 딱 감지를 하시면은 좋죠. 뭐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육군 말들하고 벌써 뭐 한 3, 4군 정도 되면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목을 계속 좀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리우스 알파와 미르베스트를 뺄 수 있겠느냐 없겠냐 뺀다면은 폭은 그만큼 좁혀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후차권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쭉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는 1번입니다. 메이블레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경주를 다 흡틀어놔요. 왜? 김용근 기수니까. 저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용근 기수가 어떻게 탈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됐잖아요. 제가 꼭 선행을 간다가 아니라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뛰어야 되는 이 천비성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천비성에 이게 여러분들 자랑 좀 해야지. 이게 제가 대군파워를 축으로 해서 천비성을 추천드렸던 경주입니다. 예. 126.2배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죽 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죠. 경마가 어쩌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메이블레드가 안 비켜준다? 그럼 이 천비성 죽어. 얘 여태까지 선행 안 가고 단거리에서는 몰라도 장거리에서는 지난번에도 보세요. 대군파워가 인기 있었어요. 잘 뛰었어요. 그동안 잘 뛰었어요. 나트에서 그냥 또 하나 다른 얘기하면 1번 대군파워 그동안 제가 장추열 기수, 김효정 기수인가요? 2번 추천드렸죠. 1400m에서 말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타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 타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뭐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잘 타는 기수니까 뭐 장추열 기수 한번 태워볼까? 근데 장추열 기수도 모든 말을 탄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도 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고 나왔을 때 딱 틀렸다 싶었습니다. 김효정 기수는 좀 붙들고 있었지만 어떤 나스에서 말을 몰아대는 그런 게 추진하는 게 좀 약했었고
그 지난번에 다 보세요. 이 문성혁 기수 1코나가 1200, 1코나가 족이 보여. 근데 제가 말씀드린 50m야. 그 거리까지가. 딱 그 도는 그 지점까지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 딱 몰고 자리 딱 잡으니까 어때요? 그냥 고삐가 주먹이 밑으로 꽉 내려가잖아요. 천비성이 외곽에서 선행 가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나오니까 내가 선행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옆에서 나오는데 내가 또 거기다 또 힘쓰고 가? 그냥 고삐가 주먹이 밑으로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떨레 천비성이 앞에 가고 뒤에서 그 몸의 어떤 그 리듬이 엇박자가 날 정도로 땡기지 않습니까?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땡긴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근데도 라스트에서 이제 천비성을 못 넘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의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담량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정지를 줄 수는 좀 없지만 아무튼 이 경주에서 이제 1번 메이블레이드가 그래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천비성을 비켜줄 것이냐 안 비켜줄 것이냐. 여기에 또 하나 이 천비성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 바깥에 포의 벅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에 하나 천비성이 선행을 갖다 치자고요. 빨리 나와서 갔어. 그러면 이 포의 벽한이 그동안 다비드 기수의 빅토리아 계속 선행을 가려고 했어. 그럼 조인건 기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천비상을 넘어서진 않겠지만 얘를 압박을 하고 가. 지난번엔 대군파워가 뒤에서 쫓아갔지만은 이번에는 안쪽 바깥쪽에 쟤를 괴롭히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축으로 선정하기는 좀 어렵고. 자, 머니가락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체중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 얘는 조금 센 데는 안 뛰어다녔어요. 근데 토요일자에 뭐 얘기했었죠? 농분바다 얘기하면서 이마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만 더 살아났으면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블랙마스크.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선행 갔잖아요. 그것도 상대가 청담 탱크야. 빅토르 기수 기승한다. 거기다 56kg 달았어요. 지난번 50. 이 조건이 다 불리한데 이걸 어떻게 믿고 배팅을 하냐고요. 조건이 다 불리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만만하냐고요.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고민은 5번 K플랜지를 축으로 갈 것이냐. 지난번에 대군파워 천비상한테 졌거든요. 거기다가 그거 진 거보다는 더 뛴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얘의 어떤 더 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늠해 볼 때 얘가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라 그랬죠. 이 마필은 계속해서 한 발만 쓰는데 문세영 기수가 그동안은 조교하다가 최근에는 안 해요. 그걸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르베스트예요. 미르베스트의 어떤 단점을 제가 모르듯이 여러분들이 알면 이 K프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90%는 짝다리예요. 발을 안 바꿔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왼쪽 채찍을 해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요? 우격다짐? 매 못 이겨서 바꾸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교 때 보면 관리사가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바꿔줄 생각을 안 하는데 과연 이 오른쪽 다리에 운동이 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점적으로. 이쪽에 70% 운동이 됐고 이쪽에 30%가 됐어. 이걸 50대 50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주거든요.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문세영 기수는 분명히 왼쪽 채찍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오른발로 바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운동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만큼 탄력을 낼 것이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저는 지금 내심 이쪽으로 저는 굳었어요. 왜냐하면 168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얘가 따라가거든요. 168이 만약에 안 싸우면 제 전개는 틀려버린 거지만 싸웠을 때는 싸울 것이 거의 확실시돼요. 안쪽에 메이블레이드만 믿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건 K플랜즈인데 그럼 블랙마스크 그렇고 머니가락은 이건 뭐 기본권에 넣어놓고 가야 되겠고 또 하나 마필이 누구냐면 이 7번 시선 집중입니다. 지금까지 뛴 걸로 보면 얘가 제일 세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입상했을 때처럼의 어떤 그런 훈련 패턴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완벽히 좋아졌을 때
꽝 배팅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마파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60배, 70배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를 때 해야 좋은 배당이 나오고, 뭐 지난번에 남들 다 하는데 뭐 인기 1, 2위권에 있어요. 그 뭔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 맞히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적중시키는 게 중요한 건 맞지만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특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좋아지고 선행 갈 수 있는 찬스가 온 거고 이 시선 집중은 계속 다운돼 있는 컨디션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가장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여기까지 왔어. 과연 여기서 되겠느냐? 다음번에 딱 되면 어때요? 오늘 이번에 3, 4차 보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만큼 배당은 반으로 줄어요. 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 눈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컨디션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2000m 국내산 오픈. 먼저 이제 12번 블루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직도 서울에 오늘 금요일인데 서울에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 경마를 하질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조교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해 드릴 수 있는 게 조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조교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마하는 바탕이 되는 게 이 조교 복귀 그 다음에가 뭐예요? 소스죠. 정보. 이 세 가지가 아마 큰 틀이 될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예상가는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기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복귀하는데 주중에 복귀 다 해요. 그럼 새벽에 조교 나가. 그러면 뭐 잠깐 짬나서 좀 잠깐 눈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복귀한다? 그거 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령껏 할 수는 있어요. 새벽에 조교 나가서 하루에 2-3시간씩 필요한 말만 보면 복귀를 하면 돼. 그래가지고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미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끈이 있어서 뭐 정보까지 이렇게 뭐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는 좀 어느 정도 진짜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좀 채워놓을 수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상가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블루파워 같은 경우가 지금 부산에서 안 왔어. 서울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뭐 조교단평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대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핑계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이경주가 14마리가 출전하는데 대통령배입니다. 대통령배. 여기에 이제 국산마들만 출전해 있기 때문에 외국산마는 뭐 따로 좀 정리가 되겠지만 일단 이경주에서 이기면 그랑프리 1순위예요. 그죠? 지금 이제 작년 그랑프리 행복안자가 맛이 갔기 때문에 이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은 이제 뭐 거의 1순위인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위너스맨이에요. 위너스맨. 근데 이 마필은 작년 딱 요맘때지 딱 1년 전인데 1년 전에 아마 그게 장간배였을 거예요. 장간배. 장간배에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이 마필 컨디션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로 얘가 지금 5관왕인가 했죠? 5관왕이에요? 맞지? 5관왕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이마필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어쩌면 이게 장점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짜 폭탄이 옆에 터져도 꼼짝 안 하는 그런 성격을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성격입니다. 거기다 실전만 들어가면 완전히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가 그 말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연습용이 있고 실전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얘는 완전히 실전용이에요.
거기다가 이 동반 스포할 때 보면 지난번에 왔을 땐 그 터치스타면 석세스 마초, 네, 석세스 마초랑 같이 동반 스포라는데 석세스 마초가 채치를 대고 따라갈 정도였었으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이 지금 안쪽에 있는 캡틴 양키랑 동반 스포라는데 오히려 얘가 두들겨 패고 가요. 그 다음에 1코너를 가는데 퍼져요. 캡틴 양키는 지나가 버리고 앞서가 버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가 걷는데 보면은 진짜 피죽도 못 모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녀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잘 뛰었어요. 그동안 조교 때 보면은 그나마 어떤 동반 스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탄력을 다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거기다 좀 부상도 있는 것 같고 얘도 머스켓맷이네. 그럼 제가 머스켓맷이 딴 얘기지만 머스켓맷을 좀 잘못 알고 있나요? 1조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서울의 1조 박정권 조사가 관리하는 말들이 거의 머스켓맷인데 성공했다 그랬죠. 근데 이마필도 머스켓맨인데 얘는 완전히 성격이 걔네들하고 반대. 칼칼한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전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컨디션은 그만큼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캡틴 양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좀 모래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래만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안에 갇히거나 뭐 그러지만 않으면 그때 더비 때인가요? 이제 그게 뭐예요? 농림부 장갑배? 예, 농림부 장갑배 때 그래서 이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일반 경주에 어떤 그 부산에서 뛰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건 안 봤습니다. 이 마필은 뭐 제가 어느 정도 예측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몇 번 뛰어봤기 때문에 그 말의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위너스맨보다 캡틴 양킨이 조금 더 컨디션은 좋은데 쟤는 좀 사이즈가 조금 약해 보여요. 여태까지 뛴 그런 걸 보면은. 그렇다면 서울말 쪽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서울말에 나이 먹은 이 심장의 고동이에요. 심장의 고동. 그다음에 치프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마필이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라운포스트요? 저거 선행 간다고요? 얘 2000m 안 뛰어봤잖아요. 안 뛰어봤어요. 얘는 446kg짜리 머스켓맨인데 얘는 성질이 칼칼해요. 정말 칼칼해요. 여러분들 윤승할 때 한번 보세요. 이 위너스맨은 거의 그냥 소 걷듯이 걸어 나갈 겁니다. 쟤는 막 난리 치고 나갈 겁니다. 저런 말들은 성격이 급한 말들은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뽀록뽀록 뛸 수 있겠지만 선행 갔을 때 장거리에서는 그렇게 세게 보지 마십시오. 남는 게 지금 서울의 심장의 고동, 그 다음에 흥행질주, 뭐 최강게임 이 정도죠. 치프인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정도인데 심장의 고동이 이 주초에는 그렇게 컨디션이 그렇게 너는 이번에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좀 조교를 좀 약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약하게 했어. 계속 꾸준하게 약하게 했어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동반 스포 그런 게 아니라 마무리만 딱 했어요. 그게 뭐냐면 힘 비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심장의 고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통령배인가요? 이 심장의 고동이 작년 대통령배일 겁니다. 작년 대통령배 때 문시영 기수가 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말이 하나도 끌지 않더라. 제가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말만 뛰면 돼.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경마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나는 그냥 찍기 할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찍을래. 그냥 예상지들이나 예상가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내가 찍을 거야.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말이 무척 끌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지용철 조사가 관리할 때 49조에 있을 때 많이 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혁 기수가 기승할 때도 딸 매고 중간에 말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말 땡기고 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땡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말이 얼만큼 끄요. 말이 끄니까 이혁 기수가 그걸 제어를 못 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500kg짜리 말을 갖다 50kg의 사람이 제어를 한다는 거 그거 힘든 얘기입니다. 예, 정말 힘든 얘기거든요. 말이 한번 물고 튀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차분해졌다라는데, 자, 오늘도 이제 얼만큼 차분해졌느냐, 요거만 좀 살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흥행질주인데, 쟤는 2000m 경험도 했고, 근데 좀 사이즈는 약한데 뛰어다녔습니다. 쟤는 지금 제가 이 경주에서 어떤 컨디션만 놓고 나면 제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가 최강게임. 컨디션만 놓고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심장의 고동도 좋아지긴 했지만, 쟤는 좀 나이가 6살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4살 때, 5살 때 그런 아주 시원시원한 탄력을 내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차분하게 중간에 힘 소진만 없으면, 거기다 문세현 기수의 기승술만 딱 더해지면 기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캡틴 양키 나온 최강 게임인데, 이거 지금 승군전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톱시드 이런 걸 뛰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장치열 기수가 앞에도 가고 칩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500km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왜 못 뛰냐고요. 앞에도 선행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이 좀 마루마와 같은 유형이지만, 그거하고 좀 달리 분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아직 4살짜리고, 물론 걔도 뭐 3살짜리긴 하지만은, 얘는 발을 높이 쓰는 게 아니라 고개만 높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면, 아, 쟤는 발은 잘 쓰는데 고개가 높다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지금 계속해서 진짜 이 심장의 고등하고는 정반대의 훈련 패턴을 했어요. 그냥 그 여기 출전한 루킹굿하고 뭐 동반수법 빵빵 해대가면서 중간중간 한 3, 4일에 건너서 한 번씩 그 수법 빵빵 해주고, 정말 500km짜리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죠. 맨날 거기에 현혹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5초 말들은 정말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 뛰어다닌다고 말씀. 이번에는 어떻게 탈 거야? 얘가 제일 꼬발이 가요. 1번하고 루킹굿하고 얘가 제일 꼬발이, 14마리 중에서 피해 갈 데가 없잖아요. 2000m하고 출발부터 외곽으로 빼서 나와 9번인데 고스란히 모래를 맞아야 된다고. 이런 뭐 지난번에도 그 외곽으로 탔지만, 이번에는 저 건너편까지는 외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건너편 가서 외곽으로 뺀다 그러면 모를까. 그럼 불안하고. 그게 딱 하나 여기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4번 장산 레이저입니다. 이마필은 제가 지난번까지는 또 유군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니, 근데 여러분들 2006년도에 그때 경마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그 동영상에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더비였을 거예요. 더비. 황순도, 지금은 이제 트랙 라이더가 된 한순도 기수가 기승했던 백록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8마리가 출전했는데 인기 꼴찌예요. 인기 7위하고 단승식 배당이 절반이 차이 나나. 7위가 한 40 몇 배고 얘가 80 몇 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차분함이에요. 차분함. 즉 다시 말하면, 장산 너이즈의 그 장치열 기수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얘기가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되겠지만, 얘는 장치열 기수는 분명히 내 거는 사이즈가 약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시에 백록정이라는 마필이 황순도 기수가 입승했는데 그냥 두수 채우러 나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 7말들이 뭐 박태종 기수, 뭐 누구요? 뭐 여러 기수가 탔어요. 더비니까 내놓으라는 기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수들이 서로 이기겠다고 저 건너편에 가서 욱샥욱샥 내가 선행 갈 거야. 뭐 또 선행 가면 난 너 바짝 따라. 그러니까 걔네들 6마리인가 7마리가 뭉쳐서 싸우는데 백록정은 여기서 잘들 하고 있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주 황순도 기수가 뒤에서 룰루랄라 그래. 니네들 더 싸워라. 그러니까 꽉 붙들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그냥 어차피 나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서 얘네들이 사코나 도니까 다 퍼덕퍼덕 될 때 날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지만, 장치열 기수의 차분함을 좀 기대하는 겁니다. 4번 게이트잖아요. 그냥 남들 가면 6번이 나가면 안쪽에 이제 3번이 있어요. 뭐 3번 앞으로 가면 더 최고 6번 뒤에 갈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14번, 7번 이런 말이 최적의 조건이야. 6번 라운 스포트가 선행을 라운 퍼스트의 스포트예요.
라운 퍼스트가 선행을 가면 3번, 4번이 그 뒤에 딱 간다고요.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선행가 아니야. 그냥 2000m니까 나는 어차피 이 경주에서 위너스맨, 캡틴 양키, 심장의 고동 못 이겨. 라는 마인드를 갖고 타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말씀을 앞이 높아요. 앞이 높은 그런 주행자를 갖고 있는데 둥치가 500kg가 돼.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한 번에 몰아쓰라는 얘기지. 그런 기대를 좀 갖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흥행질주인데 사이즈는 약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6번 가면 3번, 4번 뒤에 2번이 가고 7번, 10번 외곽에 삽삽해요. 얘네들 바깥에 있기 때문에 2번도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좀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경주는 저는 무조건 심장의 고등입니다. 일단 무조건은 뺄게요. 일단 뭐 현장에서 너무 나대면 안 되고 너무 막 난리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조기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체중이 뜬금없이 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심장의 고동의 컨디션이 중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더니, 저, 용량이 좀 다 찰 것 같아요. 자, 이제 리얼마입니다. 리얼마. 가나 펜션은 지난번에 제가 그 나노메타라든가 26주의 나노메타, 가나 펜션 정말 컨디션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노메타 뛰는 거 보십시오. 뛰는 거 3착 왔죠? 3착? 4착? 네, 왔어요. 9, 4, 2, 1 이렇게 들어왔죠? 예. 근데 이마필은 아니에요. 나갈 때 보시면 뭐 사지가 다 부자연스러워요. 이번에는 좀 승근전이기도 하니까 빼고 일단 리얼마가 있습니다. 리얼마도 지난번에 그 검은 질주를 잡는 그 과정이 라스트 중반 이후에 넘어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김하영 기수가 검은 질주가 좀 도망가기도 했지만 저거를 저렇게 힘들게 잡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뭐 아직 좀 힘이 안 차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쟤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건 거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동체 뭐 기가 막히죠. 약간 그 공중되는 거 이건 힘이 안 차서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원천적인 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어떤 말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이 좀 빨리 가겠습니다.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돼가면서 저 용량이 좀 넘칠 것 같아요. 자, 2번 가나 패션입니다. 승분전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노메타, 뭐, 가나 패션 다, 컨디션 아닙니다. 그런데 나노메타도 현장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바뀌었는데, 문세영에서 문세영 기수가 탔으면 더 잘 탔을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입상을 해요. 정말 잘 뛰는 마필이고 이 가나 패션은 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얘도 보면은 그래도 나노메타는 더 나빠진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 더 좀 안 좋아진 그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그렇고 리얼마입니다. 가능성, 잠재력 또 어떤 그 단점이라면 딱 하나 이제 공중된다라는 건데 그 공중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자 일요일자에서 계속 쭉 말씀드리는 그 원천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들은 그 원천적인 원인이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는 반면 제 같은 경우는 그게 분명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동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얘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청춘 비바 딱 1200용이라 그랬죠. 1200에서는 잘 뛰는데 1400에서는 넘어가면 아웃이야, 꼴찌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1200까지만 뛰어. 그게 한계야. 제가 누차 말씀. 그러니까 또 1200이 나오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1200이기 때문에 얘의 어떤 그 수준에 맞는 말들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죠. 알렉스 알노인인데 오늘은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아직은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차피 여기는 문학스톰이 선행을 가요. 문학스톰이 선행을 가면 제가 뒷심이 없어요. 등치가 540kg? 520kg 나가는데도 뒷심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쟤를 지금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2번, 3번, 6번, 8번이 다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리얼만은 뭐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후차권에서 문학스톰 뭐 어느 정도 뭐 다른 막권 뭐 또 복승시권에 뭐 받쳐두면 되겠고 아무래도 약간 뭐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7번 알렉산더 윈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군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최고 레이스는 사실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뛰고 기다 싶을 때는 안 뛰고 이게 참 못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상대성이겠는데 제가 뭐 상대를 잘못 골라서 판단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컨디션이 이게 뭐 마루마랑 동반 숙보했는데 그 마루마가 제가 궁중 막 포크레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걔도 못 따라가는데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이 두선 명군인데 이게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죠. 얘가 뛴 편성을 보면 지난번에 26초를 뛰었어요. 양호 9%로 해서 이 전체적인 기록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양호 다습 양호를 기준으로 할게요. 양호 주로 해서 뛰면 이 두선명군이 26초를 뛰었어요.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기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보세요. 그 어떤 흐름을 보셔야 돼요. 주로가 빠르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록이 빨리 나오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요. 그 안에 뭐 활용 타임까지 계산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계산해요? 어디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 보면은 마사에서 주는 그 데이터가 얘가 36초 4예요. 3코너까지. 그 다음에 4코너까지는 세 번째로 하는데 54초 9야. 그죠? 근데 최고 레이스는 물론 2주 전에 뛰긴 했습니다만은 얘는 4코너까지 53초 9야. 이 두선몽군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4코너까지 오는데 1초 차이면 15m라 그랬죠. 얼른 잡아서 15m. 15m는 앞에 뛰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흐름에 가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기록이 뭐 시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봐줘야죠. 지금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두선몽군과예요. 이 보면은 그 두선몽군은 26초 2예요. 양호주로 해서. 근데 최고 레이스는 이 건조주로 해서 1분 0.1초 더 빨리 뛰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3코너 4코너까지 왔을 때 그 스피드 그 경주의 흐름을 보면 최고 레이스가 1초는 빠른 페이스에 뛰었다는 겁니다. 빠른 흐름에. 그런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두마필, 그러니까 최고 레이스는 컨디션이고 두선명군은 뭐 선행 가도 이번에는 좀 센 편성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방울이 어차피 축이지 않습니까? 후착차권이 찾기가 되는데 디스 챌린저는 기본권에 있어야 되고 이 지상군 같은 경우도 19초, 14초 이렇게 뛰는데 얘도 보면은 1400은 일단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선행을 가기에는 너무 안쪽에 있는 말들이 빨라. 얘가 갖고 있는 13초 4, 뭐 이런 거 13초 5, 13초 7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스피드를 내도 라체에서 버텨낼 수가 있는데 상대가 강해졌을 때 이 스피드를 내면은 어떻게 돼요?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무뎌져요. 라체에서.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 챌린저인데 일단 기본권은 5번, 7번입니다. 이 5번, 7번은 입상을 하든 안 하든 얘네들은 무조건, 얘 둘은 무조건 뭐 만약에 불방으로 축을 세웠다면 디스 챌린저는 무조건 낑겨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배당말을 찾는다면
6번 나온 생잘입니다. 저 미친놈 그러게. 왜냐면 지난번에 이 말 안 되는 말입니다.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 지난번에는 그냥 뭐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어떤 단점도 보이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막 그때는 막 안 되는 쪽으로 막 떠들다가 이게 그때 인기 5위였었어요. 떠들다가 이제는 말이 좋아졌습니다. 뭐 막 그래가면서 아니 말 좋아진 건 사실이죠. 좋아진 건 지난번하고는 전혀 다른 판입니다. 아무튼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장산모터 박은홍 기수가 야무진 재수 더킨 저스티스 그때 더킨 저스티스가 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표시 나잖아요. 36초 6, 55초 5, 36초 4, 54초 9 이건 다습주로였었고 여기는 36초 5, 54초 4 이건 선행 갔었고 이 뒤에 보면 37초 4, 55초 9 36초 4, 55초 2. 그러니까 평상시의 주로에서는 얘도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세워놓으시라고요. 양호주로인지, 양호주로가 제일 기준 세우기는 좋죠. 예.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5번 불방울을 축을 해서 7번 디스 챌린저는 있어야 되겠고, 컨디션은 나온 생잘리가 많이 좋아졌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월 13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개 경주, 예, 오늘 지금, 막 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토요일주에 잘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넘쳐서 그랬습니다. 넘쳐서 잘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급하네요. 빨리 저게, 구입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배 잘 관전하시고요. 그다음에 감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